자, 123페이지. 내가 나의 고충을 좀 들어줄래? 내가 작년에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 어제도 설명했지만 지수함수랑,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나 어제도 설명했는데 2의 x제곱이랑 예를 들어서 2의 x다라고 하는 요 방정식을 물리적으로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요 안에서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 하면, 오늘 요 얘기도 할 거야. 뭐 직선이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요렇게 놓고 뭐 세팅을 해놓고 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근데 작년에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 6평 22번인가 나왔는데 애들이 넓이를 못 구하는 거야. 좌표에서.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걸 추가한 거야. 내가 지금 오죽했으면 이것까지 추가했겠는데 초딩도 아니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 봐봐. 우리가 좌표에서 넓이를 다룰 때 혹시 너네 이런 거 기억나? 내가 좌표 평면 위에 나 이 내용은 안 넣어놨어. 삼각형이 이렇게 세 개가 삼각형이 있어. 근데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를 알 때 넓이 구할 수 있는 공식 아는 사람? 안 물어볼게. 그냥 안다 나. 알아? 넓이 구하는 공식. 뭐 신발끈 공식이라고 해서. 자, 근데 내가 미리 얘기하겠지만 안 써. 그거에 집중하면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심지어 그 내용은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야. 그것도 교과서 생각열기 같은 데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일부러 내가 좀 해보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내가 기출 문제들을 쭉 보고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케이스를 좀 분류해놨어. 이게 되게 쉽긴 한데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볼게. 내가 이제 평가원 기출 보면서 그냥 이런 케이스가 좀 많이 나와서 자 이렇게 좀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좌표축과 평행하게 삼각형. 이게 되게 쉬워. 안 어렵다. 듣다 보면 저 얘기를 왜 하나 하는데 못해서 하는 거야.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야. 못해서. 자 얘랑 평행하게 삼각형이 그려질 때가 있을 거고, 요 좌표축 얘랑 평행하게 좌표축이 그려질 때가 있어. 자 그러면 밑변을 어리두는 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잡아. 이 좌표축 얘를 밑변으로 두고 누구만 구하면 돼. 요 높이를 구해서 넓이를 구해주면 될 거야. 어려운 내용 아니지? 자 그럼 좌표축을 얘를 잡고 자 요만큼의 높이를 구해서 넓이를 구해주면 돼. 얘가 첫 번째 케이스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에 별표 쳐놓고, 내가 어제 표현을 다시 읽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바꿔야 될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줄게. 자 두 번째, 내가 사실 이것 때문에 넣은 거긴 한데 이 나중에 우리가, 맞아, 요 얘기 조금만 하자. 우리 혹시 내가 갑자기 너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어가지고 작년 모의고사들 있지? 수학 기준으로 풀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풀지 마. 그거 공부를 다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시간 재고 풀 거거든. 그래서 이게 6평 22번에 요 내용이 나왔는데 애들이 이걸 잘 못해서 내가 케이스를 좀 나눠놨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좌표에다가 한 점을 이렇게 잡아. 근데 뭐 여기는 그림 좀 비싸게 그려보자. 너네가 보면 좀 이해 안 될까? 내 뒤에 좀 수정해야 될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줄게. 표현이 좀 잘못 써 있다기보다는 너네가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어서. 자 이렇게 한 점이 좌표 평면이 있고 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야. 그럼 얘도 물론 쪼개서 구하면 되겠지만 어떤 아이디어로 넓이를 구할 수 있냐라고 하면, 자 마킹을 좀 해볼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요런 아이디어로 구할 수 있거든. 내가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서 여기를 D다라고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색칠한 부분, 요 부분의 넓이 있지. 요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자, 삼각형 A, B, C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삼각형에서 누구를 빼주면 돼? C, B, D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지. 자, 그럼 잠깐 써놓으면 삼각형 A, B, D에서 자 누구를 빼준다냐면 삼각형, 자 뭐 BCD 뭐 상관없지. BCD다. 자 얘를 빼주면 될 거야.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잖아. 근데 잘 봐봐. 얘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있지.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얘가 공통된 뭐야? 밑변이야. 밑변. 자 그럼 얘 잘 봐. 얘 넓이는 자 그 밑에 줄 있잖아.
그 밑에 줄 높이라고 돼 있는 걸 지우고 이걸 써놔. 아직 쓰지 마. 내 쓰라고 하는 걸 좀 써놔. 그거 지울 거야. 자, 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내가 좀 이따 얘기를 할게. 2분의 1. 자, 얘부터 볼게. 선분 BD에다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되냐면 높이잖아? 그 높이가 누구냐면 얘가 높이야. 얘가 높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A라는 점에 무슨 좌표가 높이야? Y좌표가 높이지. 근데 우리 수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끼리 의사소통을 좀 하자. 나는 A라는 점에 Y좌표를 어떻게 쓸 거냐면 앞으로 A의 아래 첨자 Y다. 그냥 이렇게 쓸게. 그럼 X좌표는 어떻게 쓸 거야? A의 X좌표. 이렇게 쓸 거라고. 그냥 우리끼리의 약속이야. 이거 물리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어가지고. 그럼 얘는 A의 어떻게? Y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얘를 볼게. 자, 얘는 빼기 2분의 1 선분 BD에다가 잘 봐. 요만큼이지. 요만큼. 이해해? 그럼 얘는 C에 누구를 곱해주면 돼? C에 Y좌표를 곱해주면 돼. 자, 그럼 거기 내가 수정할 걸 써줄게. 거기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고 뭐 높이라고 돼 있는데 거길 지우고 이렇게 써놔서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2분의 1 BD에다가 A의 Y좌표 빼기 C의 Y좌표다라고 좀 요걸 수정해놔.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 요 왼쪽에는 누구? 삼각형 ABC의 넓이야. 삼각형 ABD의 넓이가 요 내용을 써놓은 건데 너네가 읽다 보면 좀 오해가 생길까봐 지우고 화살표 지우고 요걸 써놔. 거기 무슨 높이라고 돼 있는 거 있지? 높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린 것 같아서 저 ABD의 높이는 A의 Y좌표, C의 Y좌표 저걸 지우고 삼각형 ABD의 넓이는 2분의 1 BD의 AY, CY다. 요걸 좀 써놨으면 좋겠어. BD다 여기 DD. 별로 어렵지 않지? 요렇게 구해주면 돼. 근데 6평에 나왔던 그림이 어떤 거였냐면 이런 그림이었어. 내가 이건 일반적으로 하냐고 B를 저기다 했는데 그 6평 22번에 나왔던 그림이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직선 지수함수 위에 두 점 직선으로 잡아.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는 넓이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넓이를 구하는데 그때 문제가 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뭐 어쩌고라는 직선이었고 그럼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못 구하는 거야. 자꾸 애들이 어떻게 구하려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이 높이 계산을 자꾸 못 하는데 이미 좌표가 다 주어졌단 말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빼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구하면 된대. 왜냐면 그때 문제가 이 좌표랑 이 좌표고 여기가 y는 x 직선이어서 이 좌표랑 이 좌표가 나온 상태였거든. 굳이 계산을 또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얘기를 하다 나온 거고. 자, 그럼 얘 넓이를 구하는 것도 내가 바꿀 거 써줄게. 자, 이렇게 연장선을 그었어. 자, 그럼 봐봐. 자, 내가 삼각형 색칠한 부분은 요만큼의 삼각형을 구하고 싶은 거야.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자, 그러면 얘는 전체 삼각형 여기를 뭐라고 썼냐? 내가 D라고 썼지. 자, 그러면 뭐 BCD에서 삼각형 큰 삼각형에서 누구를 빼주면 돼? 삼각형 작은 삼각형 ADB를 빼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ADB를 빼주면 될 거야. 그럼 잘 봐. 밑변이 누구로 고정이냐면 얘로 고정이야. 이해했어? 그럼 얘로 고정이니까 이렇게 묶어놓을게. 2분의 1에 선분 뭐 db 뭐 이렇게 써놓자. db에다가 자 생각을 해. 그러면 높이가 큰 삼각형부터 볼게. 높이가 요만큼이지. 요만큼이 높이지. 이해했어? 그럼 C의 무슨 좌표야? X좌표야. C의 X좌표야. 이해해? 그 다음에 요 삼각형에서 높이는 A라는 점의 무슨 좌표? X좌표가 될 거여서 자 거기도 이렇게 바꿔놓읍시다. A의 X좌표다까지. 자 여기 꼭 복습을 했으면 해.
자, 일반적인 경우 그냥 이건 뭐 메모하지 말고 그냥 봐봐. 이렇게 삼각형이 돼 있으면 구할 때, 자 봐봐,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야. 신발끈 공식이 뭐였냐면 뭐 좌표를 이렇게 쓴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있어. 그걸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냥 좌표축에 평행하게 한 면을 잘라. 그 다음에 위에 거 아래 거 따로따로 구하면 된다. 이 얘기를 써놓은 거야. 오케이? 어려운 건 아니지. 당연한 거긴 한데 실전에서 생각보다 잘 못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건 따로 해놨어. 자, 근데 잠깐만. 어차피 말 나온 김에 내가 실전 개념으로 정리해 둔 거 몇 개만 좀 다룰 건데 페이지를 조금 넘기자. 어디를 넘길 거냐면 122페이지. 그 전 페이지야. 122페이지. 자, 좀 지웁시다. 요거 하고 좀 문제를 풀게. 자,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지수함수하고 직선을 직접적으로 엮어서 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 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를 이용한 좌표 설정이라고 되어 있지. 자, 근데 봐봐. 지수함수하고 지수함수하고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자, y는 뭐 x다. 이런 게 나왔거나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나와서 뭐 플러스 k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럼 얘네들은 뭐랑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연관이 돼 있는 거야? 얘는 역함수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역함수.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지수함수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 무슨 함수가 돼? 역함수가 되는 거지. 그럼 좌표를 어떻게 잡을 수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돼. 자,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y는 x라는 점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떤 테크닉이 들어가는 거냐면 이런 거야. 내가 요 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라고 잡아야 돼. 문제에서. 이해? 근데 보통 요것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봐봐. 알 거라고 믿고 그냥 이렇게만 설명할게. 요 점이 fx야. 근데 문제 풀다 보면 한 점을 미지수로 내가 설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 이런 경우 많지? 그럼 유아야, 내가 요 점에 x좌표를 하나 설정을 할 거야. 저기는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너는 a, b 이런 거 쓸 거 아니야? 그럼 얘를 한 점을 뭐라고 잡아? 미지수로 잡고 싶어. 뭐 콤마 뭐라고 잡을 거야 너는? a 콤마 fa. 그래, 이걸 쓸 수 있어. 이거 생각보다 잘 못 써.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식이 2의 x 마이너스 1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 미지수로 잡으라고 하는데 자꾸 등신처럼 a, b 이렇게 잡는다고. 이게 아니야. a, 2의 a 마이너스 1로 잡아야 돼. 물론 이렇게 잡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너네가 풀기 편하면 미지수를 계속 줄여야 되거든. 미지수를 하나로 통일해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는데 나야 이걸 잡아도 이렇게 잡을 때가 언제 편하고 이거를 a, 2의 a-1이 언제 편한지를 알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너네는 이렇게 잡아놨으면 좋겠어. 내 말 이해하지? 이해하지? 이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자, 그럼 내가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예를 들어 잡았다고 해봐. 그럼 문제에서 나오는 게 요 점의 좌표 있잖아. 얘를 대칭 이동시킨 점의 좌표를 잡아야 되는 경우가 생겨. 그럼 얘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베타, 알파다.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본다고 하면 내가 이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원점 기준으로 할게. 원점 기울기. 그럼 내가 요 빨간 색깔 직선의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해? 알파 마이너스 0분의 얼마야? 베타 마이너스 0이다. 이렇게 구하지. 그냥 알파분의 베타잖아, 기울기가. 이해하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요 직선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얘는 누구야? 베타 마이너스 0분의 얼마? 알파 마이너스 0이다. 그럼 무슨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역수 관계에 있는 것까지 체크를 해줬으면 해. 오케이?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둘이 기울기를 곱했는데 1이다라는 조건이 나올 거라고.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이런 거밖에 안 쓰잖아. 뭐 두 기울기가 곱했는데 뭐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 쓰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뭐야? 수직인 거잖아. 근데 둘이 곱했는데 1이야. 그럼 누구의 대칭이라고? y는 x의 대칭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이해했어? 외울 게 아니야. 이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 돼. 자, 다시 우리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고일 수학에서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를 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럼 얘랑 얘 직선이 뭐야? 수직인 거 기억나지? 모르는 사람 50수학 해야 돼. 해야 돼. 모르면 알겠지? 근데 기울기 길이 곱했는데 1이야. 그럼 누구의 대칭? y는 x의 대칭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주는 거라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이어서 해보면 잘 봐. 그림을 약간 확대를 해볼게. 그림 좀 다시 그리자. 이렇게 돼 있어 삼각형이. 아니, 그림을 자, 저 그림에서 여기만 뺀 거야. 자, 여기가 알파 컴마 베타고 여기가 베타 컴마 알파다.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너네 잘 생각해봐. 얘 있지 얘. 얘는 당연히 누구랑 수직으로 만날 거야. y는 x라는 직선하고 수직으로 만날 거잖아. 그럼 누구랑 관련이 있어? 특수각 45도랑 관련이 돼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 떨구면 여기 당연히 몇 도야? 45도가 되겠지. 이 말은 뭐야? 이 길이랑 같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해? 이해했어?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좌표로 따지면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길이고 여기도 얼마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 사실 절대값 취해줘야 되지만 그럼 여기는 1대1 대 여기 얼마? 루트 2배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사실은 절대값까지 취해줘야 되겠네. 요걸 쓸 수 있어야 돼. 이거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해했어 이거?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다시 자 봐봐. 잠깐만 다시 한 번만 다시 할게. 근데 길이로 따지는 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처럼 지수함수 위에 한 점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 대칭 이동시킨 점이 y는 x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돼 있고 요 길이 같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애들이 어떤 걸 못하냐면 얘가 루트 2라고 주어졌어. 그럼 여기다 수선의 발 떨궈서 1이구나 이걸 못 써 잘. 이걸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꼭 역함수랑 엮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좌표 표현을 하는 걸 쓸 수 있어야 돼. 그럼 이걸 하면 어디까지 고1 수학을 열심히 해놓은 애들은 이렇게 풀어 문제를. 여기가 루트 2야. 여기가 45도라고 할게. 45 특수화학과 관련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잘 봐봐. 요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냥 임의로 잡으면 1,2다 이렇게 잡았어. 그냥 임의로 잡은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구할 거야? 이 점 좌표? 내가 이 점 좌표 모르니까 이렇게 구할 거야? 알파 베타라 뭐 A, B라고 두고 두 점 사이 거리로 갈 거야? 아니라고. 이 길이 얼마? 1이지. 그럼 아래로 한 칸 내려왔어. 오른쪽으로 한 칸 갔어. 이 점의 좌표 몇 컴마 몇? 2 컴마 얼마? 1이다.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오케이, 이해했어? 이거 당연한 얘기거든? 생각보다 잘 못 써. 오케이? 생각보다 잘 못 써. 이해했어 이거? 이해했어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한 거야? 했어? 내가 너네를 처음 봤잖아. 그래서 너네 문제 푼 걸 보면 이걸 이해했는지 이해를 못했는지 알 수 있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 우리 처음 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답답해도 이해를 해줘. 나 너네 잘 모르니까. 알겠지? 아니 너네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네 지금 어떻게 푼지 모르잖아. 이해했어 이거? 한 거 확실히 얘기를 해줘. 했어. 자, 그 다음 봐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데 자, 작년에 원래 이 직선이 이렇게 나온 적이 되게 많았는데 작년에 특히나 많이 나왔어. 어떤 직선이냐면 요거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다. 거기는 내가 그냥 마이너스 x라고만 나왔는데 지금 플러스 x 직선한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뭐야? 누구랑 관련돼 있다? 특수각 45도랑 관련돼 있다. 1대1 대 루트 2랑 관련돼 있다. 알지? 근데 이 식을 약간만 조작을 해볼게. 왼쪽으로 넘기면 이걸 잘 못 써서 작년에 이게 되게 많이 나왔거든. x 플러스 y가 얼마라는 소리야? k다 이 소리야. 자, 그럼 잘 생각을 해봐. x 좌표의 합과 y 좌표의 합이 항상 어떤 거야? 일정한 거라고. 일정.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것도 6평 21번 22번 거기 나온 건데 내가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고 할게. 자,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 잘 봐. 이 점의 좌표가 10,0이야. 10,0이라고 나와서 기울기가 1인. 그럼 얘
보자마자 얼마? 0,10. 이해해? 근데 이 점의 x좌표가 8이래. 그 y좌표 그냥 바로 얼마야? 2라고. 둘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합이. 이해했어? x 더하기 y가 10. x 더하기 y가 10. x 더하기 y가 10이 돼야 된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점의 x좌표가 1이야. 그럼 y좌표 바로 얼마로 구할 수 있어야 돼? 9라고 쓸 수 있어야 돼. 이걸 잘 못 써. 근데 왜 못 쓰냐면 문자로 나와 있으면 잘 못 쓰더라고. 문자로 나와 있으면. 그때 문제가 뭐 이런 거였어.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점의 좌표가 a,b라고 주어져 a,0이라고 주어져서 이 점의 좌표를 0,a라고 잡아야 뭔가 딱땅땅 풀리는 거였는데 이걸 생각보다 더 많이 못 썼어. 그래서 요 정도 기억해놓고 내가 문제에서 나오면 이걸 다시 설명을 해줄게. 다시.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오면 되게 주의해야 돼. 근데 요거 합이 일정한 거잖아? 우리 배운 게 있는데 이거 말고 곱이 일정한 거 있어. 뭐 있을까? 곱이 일정한 거? 아니 다 고1 수학을 안 하는 거야? 너 솔직히 그 50일 수학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 봐봐. 여기도 50일 수학을 했고 너도 했고 쟤도 고1 수학을 했단 말이야? 곱이 일정한 거 뭐 있어? 곱이 일정. 합이 일정한 거잖아 얘. 우리 고1 때 이거 심지어 이것도 고1 수학이긴 한데 고1 수학에서 다루는 거 곱이 일정한 거 뭐 있어? 뭐야 이거? 유리함수. 유리함수잖아 유리함수. 아이 y는 친구들아 y는 x분의 얼마야? k다 이렇게 된 거잖아. 얘가 곱이 일정한 거잖아. 그럼 잘 봐봐. 아까 얘는 좌표의 합이 일정한 거였지. 얘를 그림으로 따지면 유리함수 그림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이렇게 유리함수가 있어. x 곱하기 y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뭘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넓이로 해석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이미 한 점을 이렇게 잡았어. 그럼 요 넓이가 얼마란 소리야? 이 넓이가 k라고. x 좌표 더 곱하기 y 좌표 k라고. 그럼 이 넓이도 얼마야? k. 이 넓이도 얼마? k라고. 중1 때 배워. 이거 중1 때 이게 다 넓이가 k잖아. 그래서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너네 생각해봐. 저 k 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k 값이 누가 더 크냐고 하면 이 k 값이 크겠어? 이 k 값이 크겠어? 얘가 더 크겠잖아. 그래서 곱이 일정한 거, 합이 일정한 거. 근데 요즘에는 뭐가 더 많이 나냐면 직선이 더 훨씬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합이 일정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내가 봤을 때 모의고사에서 최근에 더 많이 다뤄진 거다. 예전부터 나오긴 했는데 근래 지수함수랑 엮어서 할 때 요런 꽤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해도. 작년에 나왔던 게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잘 모르나 작년에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하나 페이지 넘겨서 158페이지. 자, 직선에 대한 거 조금만 더 정리하자. 158페이지. 미안해, 왔다 갔다 해서 이건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문제 풀기 전에 이런 사전 지식들을 좀 하고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직선의 해석이라고 한 거. 자, 우리가 어떤 수식을 보고, 잘 봐봐. 어떤 수식을 보고 제가 기하적 의미가 어떤 건지를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근데 흐름을 좀 볼게.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기하적 요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논증기하라고 불러. 논증기하. 논증기하는 말 그대로 뭐 따지면 삼각형의 닮음 이런 것들 있잖아. 그리고 어떤 도형의 성질, 뭐 직사각형의 성질 이런 것들 있지. 논증기하를 배운 다음에 고1로 넘어가서 어떤 걸 배워? 고1로 넘어가서 고1이 됐을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야? 고1에서 기하 배울 때 첫 단원이 뭔 줄 알아? 첫 단원이 아니고 처음으로 그 기하를 배울 때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걔를 뭐냐면 우리가 삼각형을 이렇게 평면에서 다뤘던 삼각형을 좌표로 가지고 오는 걸 연습을 하는 거야, 이 단원에선. 근데 봐봐, 이게 띨띨하게 내가 사각형이 있어, 사각형. 그래서 난 이런 거부터 연습을 시키거든. 이 사각형을 이 좌표로 끌고 오는데 이렇게 끌고 오면 등신이야.
등신이야. 왜 등신인 줄 알아? 좌표를 이용을 못하는 거라고. 그럼 사각형을 좌표로 끌고 온다고 하면 어떻게 끌고 와야 돼? 이렇게 끌고 오거나 대칭성이 있게 이렇게 끌고 와야지 뭔가 계산할 때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무슨 기하라고 하냐면 해석 기하라고 해. 그럼 우리가 해석 기하에서 다룰 수 있는 어떤 툴들 있지. 그걸 배웠어. 뭐 배웠어? 해석 기하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툴을 배웠잖아.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그건 어디서 배우냐면 기하라는 과목에서 배워. 근데 우리는 아는 거 뭐 밖에 없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 정도만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해석기하의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 해석기하의 장점 이런 거야. 이 논증기하는 그냥 과목 자체가 천재들의 학문이야. 근데 왜냐면 저런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들, 도형을 잘 쪼개고 이런 아이디어를 필요하잖아. 그래서 멍청이들이 해석기하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얘를 일반화 시킨 거야. 근데 우리가 푸는 건 그러면 다 무슨 기하야 사실은? 해석기하잖아. 해석기하긴 하나 문제를 풀다 보면 논증기하적 아이디어를 써야 식이 간단해지고 문제가 쉽게 풀려. 문제가 쉽다라기보다는 식이 간단해져. 근데 식이 간단해지는 게 너네 입장에서 이럴 수 있어. 나 그냥 저런 생각 안 하고 다 수식으로 밀래. 나도 공감하거든 그거. 그래서 진짜 찐 고수들 있잖아. 뭐 강사 정도 레벨에 되는 사람들은 굳이 논증기하로 풀이를 안 하는 분들도 많아. 근데 나는 되도록이면 논증기하로 너네한테 다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가 해석기하로 할 만큼 똑똑하지 않아. 똑똑하지 않다는 게 뭐냐면 계산을 무조건 틀리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수로그 함수 문제 조금 어려운 거 풀면 내가 대부분의 문제들을 다 해석기하로 논증기하로 갖고 와서 푸는 걸 보여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말고 뒤에서 도형도 다 정리할 거거든. 도형에 대한 성질 내가 도형 꼭 들으라 그랬잖아. 닮음이나 이런 것들 문제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돼. 닮음을 안 써도 풀 수 있어. 다만 너네가 연립을 못할 뿐이야. 닮음 써서 푸는 게 훨씬 더 정답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다루는 게 직선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루는 거여서 어렵진 않아. 딱 듣다 보잖아. 아 그냥 저런 말이구나 정도 알 수 있어. 자, 직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한 점이 있는데 내가 얘를 x, y의 1이라고 잡고 여기 한 점도 있는데 얘를 x2, y의 2다라고 잡았어. 그럼 얘 기울기를 나타내는 표현은 우리 당연히 알고 있겠지. 뭐야?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 거꾸로 x1 마이너스 x2분의 y1 마이너스 y2 알고 있잖아? 근데 얘를 가끔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거든. 자, 봐봐. 이게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떨궜어. 그럼 요 길이를 표현을 할 때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 x2 마이너스 x1의 절대값이라고 나는 표현했어. 왜 그러냐면 너네가 임의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얘네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 있어. 실제 계산하면 바뀌어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대소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값으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야? 절대값에 y2 마이너스 y1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제 요만큼 사각형의 넓이 있지. 요만큼 사각형의 넓이는 얘 곱하기 얘잖아.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식이 나오면 얘네 둘의 곱하기의 식이 나오면 이 사각형의 넓이구나를 인지를 하는 거랑 못하는 거랑 천지 차이야. 그래서 써놨어. 그냥 이런 거 한번 읽어보라고. 나중에 이게 내가 이걸 쓸 때 다시 보여줄 거긴 한데 어떤 아이디어인지 알지? 이거 어려운 거 전혀 없다. 자, 그리고 어제 하다가 만 건데 자, 기울기가 어제 여기까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거 잠깐 해볼게. 한 명 있으니까 잠깐 복습 좀 하는 게. 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3짜리 직선이야. 그럼 미지수를 어떻게 잡을 수 있어야 되냐면 수선의 발 떨궜을 때 k분의 얼마 여기가 3k다라고 미지수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나 여기도 구할 수 있겠지. 피타고라스로 해서 얼마야? 루트 10k 루트 10의 k다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능력이야. 이해해? 이게 어디냐면 노트 1번에 써져 있는 거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표현.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 중에 있어. 직선의 대소관계야. 자, 봐봐. 자, 나 볼게. 수투에서도 많이 나와. 1번이 기울기가 커, 2번이 기울기가 커. 1번이 더 크지? 1번이 더 크지? 오케이? 바로 나왔으면 해. 1번이 기울기가 커, 2번이 기울기가 커. 이거야.
2번 몇 번이 켜? 어, 어. 1번이 커 기울기가 2번이 커. 둘 다 음수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잖아. 아 이건 알 거 아니야. 1번 2번 1번이 크잖아. 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당황했어. 잠깐만. 1번? 1번? 몇 번이 커? 어? 생각하라고. 지금 생각해. 안 시킬 테니까 생각해. 자 봐봐. 이게 생각해보면 만약에 비교를 할 거면 내가 실제로 그림을 그려도 되지만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서 그래. 그럼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야, 팁이야. 이건 그냥 잡기술이야. 잡기술. 이 교점 보이지? 교점에서 선 그어. 교점의 오른쪽에서 선 그어. 위에 있는 애가 기울기가 더 큰 거야. 그냥 이렇게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으면 해. 아니 헷갈리면 뭐 하면 돼? y는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2x 그려보면 되잖아.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야. 이거 언제 써? 우리가 지금 최근에 썼던 거를 따져보면 너는 이런 거 몰라? 이게 3차 함수가 나오는데 얘 기울기랑 아니 음수로 따져야 되니까 요쪽에 있는 기울기랑 뭐 이쪽에 있는 기울기랑 대소관계 문제 나오면 얘가 더 큰 거라고. 이런 거 따지잖아. 근데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걸 언제 맨날 2x 이걸 언제 그리고 있을 거냐고 이렇게.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다시 이제 기억해. 자, 초딩처럼 기억하는 거야. 교점의 오른쪽에서 있을 때 선을 그었을 때 위에 있는 애가 더 큰 거야. 오케이? 이해? 그 다음에 특수각. 특수각. 그, 설마 알겠지? 자 봐봐. 나 좀 제가 모를까봐 좀 걱정돼서 모를까봐 좀 걱정돼가 잠깐만 기다려봐. 심호흡 좀 하고. 자, 야 60도야. 그럼 얘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야? 그 다 물어본 거야. 이 직각삼각형이야. 얘 60도야. 그럼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야? 나 이거 절대 안 헷갈릴 자신 있다. 그러니까 비율 아냐고. 변의 길이의 비 알아? 알지. 알지. 자 근데 얘들아 부탁이 있어. 이걸 헷갈리면 이게 뭘 헷갈리냐면 이걸 처음에 외우라고 시킬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키죠. 내 경험에서 나온 거야. 1대 루트 3대 2라고 외우라고 보통 시키잖아. 왜? 크기가 이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하잖아. 똥멍청이들 못 외워. 그러니까 뭘 못 외우냐면 순간적으로 판단을 못 해. 그래서 이거 초딩처럼 알려줄게. 60도를 감싸고 있는 애가 2대 1이야. 이것만 외우면 되잖아. 60도를 감싸고 있는 애가 2대 1이야. 2대 1. 2대 1. 오케이? 나중에 너네 각 체크하는데 진짜 실수하지 마. 나 진짜 너무 속상해. 이런 거 실수하면. 이건 1초 컷으로 해야 돼. 60도를 감싸고 있는 애가 2대 1이라고. 그래서 내가 애초에 이걸 처음에 삼각비를 알려줄 때 2대 1일 때 루트 3이라고 알려줘. 너무 이걸 틀려가지고. 실수 안 할 자신 있지? 루트 3이야. 내가 이제 하나 물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비율이니까. 자, 나 이거 증명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증명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너네 고1 수학 안 했지? 구라치지 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50일 수학에 중학교 1학년 거부터 고등학교 1학년 거까지 있는데 이거 증명할 수 있다. 특수각이 두 개잖아. 뭐랑 뭐야? 45도일 때 얼마?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뭘로 증명했어? 중학교 3학년 때. 다행이다.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나랑 수업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는 이거 나랑 수업했는데 모르잖아? 개지랄해. 말이 안 되거든 이거. 이거 어떻게 증명하는 거냐면 이렇게 증명했잖아. 중학교 3 교과서를 봐.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그럼 내가 한 변의 길이를 K라고 잡았어. 그럼 얘가 K가 될 거고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가 피타고라스로 증명하는 거고. 그럼 쟤는 무슨 삼각형? 쟤는 정삼각형 그리면 될 거 아니야. 정삼각형. 한 변에가 60도인 정삼각형 반 잘라서 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2K 2분의 1 곱하기 2K 곱하기 루트 3의 K가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지.
맞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 뭐 문제 없지?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고. 그래서 모르면 그냥 이거 그려놓고 하면 돼. 특수각을 모르지 않을 것 같지만 활용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특수각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봐봐. 탄젠트의 30도가 얼마야? 탄젠트 30도. 탄젠트 30도가 이게 결국에 누구랑 관련돼 있는 거야? 기울기잖아. 얘랑 관련돼 있는 거거든. 얘랑 관련돼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얼마야? 3분의 루트 3일 거고, 자 탄젠트 45도가 얼마야? 2분의 1이지. 얘 직선의 기울기니까. 그 다음에 60도가 얼마야? 루트 3이지. 그럼 직선의 기울기가 루트 3이나 아니 1 루트 3이나 아까 플러스 1 나왔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3이 나오면 누구랑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돼. 특수각하고 관련이 있겠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 아까 기울기가 1인 직선 y는 x 플러스 얼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 그럼 얘는 기울기가 루트 3인 경우 루트 3x 그러면 루트 3 보자마자 특수각이랑 관련이 있나? 아니면 특수각 활용할 수 있나로 그 이 뭐야 문제의 포인트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거는 괜찮지? 그리고 혹시 이거 헷갈린 사람도 있을까봐 나 좀 이것도 좀 무섭거든? 아니 이거 중학교 3학년 거야. 내가 원래 이런 내용들을 한 번에 따당 정리해 줬는데 이러면 애들이 그냥 다 듣고 흘리더라고. 지금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너네 앞에서 너네 표정을 봐야 돼. 내가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내가 윤아를 사실 오늘 거의 처음 보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상담을 하긴 했는데 제 마스크 쓰고 있잖아. 근데 너를 좀 보다 보면 눈빛이 진짜 너네 앞에서 봐봐. 너네 지금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진짜로. 그럴 때마다 나 무서워. 얘네가 진짜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가 진짜 무서워. 자, 봐봐. 네, 여기 변의 길이를 A, 뭐 B, C다 이렇게 해놓을게. 그냥 이렇게 하자. 여기 A, B, C라는 꼭지점을 잡았어. 그럼 보통 여기랑 마주보는 애를 스몰 A, 얘랑 마주보는 애를 스몰 C, 여기를 마주보는 애들 스몰 B다.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이렇게 쓰지? 자, 혹시 사인 A가 얼마인지는 알지? 사인 A가 B변분의 높이잖아? B분의 A야. 사인 C는 얼마야? 사인 C. 자, 설마 머릿속으로 지금 이걸 이렇게 그려서 여기를 C라고 놓고 하는 거 아니지? 아니지.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준각이라고 부를게. 책에도 실어놨는데 나중에 이거 뒤에서 코사인 법칙 할 때 보면 되니까 얘랑 마주보는 애가 높이야. 이해해? 얘랑 마주보는 얘가 높이야. 빗변은 고정이잖아. 그럼 얘가 자동으로 밑변이 된다. 이렇게 외워놨으면 좋겠어. 물어보는 각의 맞은편에 있는 애가 높이야. 괜히 이런 거 실수 한 문제 틀리지 말고. 오케이? 요 정도까지. 사인 C라고 했으면 C랑 마주보고 있는 애가 높이라고. 그럼 자동으로 밑변이잖아. 그럼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일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이거 B분의 C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중3 때 하던 거. 중3 때 이걸 시키면 애들이 어떻게 하면 도형을 자꾸 그려. 근데 너네도 알잖아. 도형이 되게 복잡하게 나오잖아. 그럼 이걸 언제 맨날 그려서 표현을 하냐고. 그래서 못해. 이 뭐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뒤에 우리 한번 배웠으니까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문제 있지. 그게 수능에서 출제가 될 때 너한테 그걸 물어볼 것 같아? 너 코사인 법칙 아니? 너 사인 법칙 아니라는 문제도 있겠지. 3점짜리. 근데 보통 도형이 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 도형 문제는 뭐냐 하면 도형 해석을 잘 할 수 있냐. 근데 보통 중간 과정이나 마지막 과정에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이 들어갈 뿐이라고. 그러니까 도형 해석하는 걸 물어보는 거야. 도형 해석하는 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야 돼. 단순히 사인 법칙 알고 코사인 법칙 공식 안다고 문제를 못 풀어. 나중에 풀어보면 알 거야. 근데 요즘 도형이 많이 약해졌다가 갑자기 수능 때 조금 특이한 케이스로 생긴 도형이 나오니까 되게 어려웠는데 사실 어려운 거 없거든. 근데 도형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막 혹시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문제 풀 때 그 도형 문제 기억나지? 내신 볼 때 많이 맞췄어? 어려웠어? 아니면 좀 쉬웠어? 너의 느낌이. 어. 어려웠어? 너 어땠어?
어땠냐고 도형 문제 풀 때. 수원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할 때 도형 문제 풀잖아. 근데 내신하고 뉘앙스가 다른 거. 내신에서 이런 포인트로 하면 돼. 이거 사인 법칙을 언제 쓰지? 코사인 법칙을 언제 쓰지만 하면 그냥 해결이 된다고. 어려워봤자 사인 법칙 한번, 코사인 법칙 한번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수능 도형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중에 보조선 찾는 것도 책에다 넣어놨는데 문제가 나오면 이런 특수각 같은 걸로 체크를 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도형 문제는 사인 법칙 언제 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문제가 풀려. 근데 이것도 방법이 조금 나중에 심화 과정이 되면 뭐 역추적해서 푸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것까지는 못 갈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밑밥을 많이 까냐면 오늘 문제 좀 풀 건데 내가 예제를 안 풀어줬더니 너네가 숙제 너무 많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쉬운 거부터 풀자. 자, 77페이지에 예제 5번부터 풉시다. 자, 쉬워. 77페이지에 예제 5번. 쉬워. 여기는 문제를 다 쉬운 거 넣어놨어. 아, 오늘 너무 흥분했네. 힘들어. 근데 내가 원래 이 시간대 아니, 너네 수업이 텐션이 제일 높아. 이렇게 안 하면 안 듣거든. 했어? 해 빨리 하라고. 자, 날 좀 봐봐. 뭐 푼 사람? 어, 야, 너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네 이러면 올해가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못 끝내. 열심히 해야 된다고.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야. 어? 뭐 그런 거 없어? 대학의 로망? 너 로망 없어? 너 지금 남친구랑 계속 너 남친구 있어? 있어? 너 남친구 공부 잘해? 너랑 비교해서 너보다 잘해 못해? 어, 진짜. 대학의 로망 이런 거 없어? 대학의 로망 있어? 그래. 대학 로망 있는 데 가려면 수도권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공부 안 하면 내가 지방대를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그, 자, 봐. 이게 내가 애들 충격요법으로 쓸 때 이러면 안 됐지만, 이제는 안 해. 너무 충격받아서. 그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그때 나랑 상담을 하거든. 부모님 모시고 상담할 때도 있고, 학생이랑 상담할 때도 있고. 근데 내가 유한테 충격받을까봐 안 했는데, 이런 걸 보여줘. 공부를 너무 안 하잖아? 그럼 너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 리스트를 뽑잖아? 그리고 로드뷰를 보여줘. 로드뷰. 그럼 이제 거기 대학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 대학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대학 있잖아. 이게 다 농가 밭이야. 이렇게 농가 밭이야. 그럼 애들이 충격을 받아. 그 로드뷰를 계속 눌러봐. 이렇게 누르면 앞으로 가잖아. 계속 논이야. 계속 논. 충격 받는다고. 로망이 이런 데서 로망을 꿈꿀 수 없을 거 아니야. 너네가 그 생각하는 로망이 모내기 보는 로망은 아닐 거 아니야. 좋은 풍경 보는 로망 아니지. 신촌 가야지. 신촌 가면은 거기 신촌에 이대 있고 저기 연대 있고 이렇게 다 모여서 놀 거 아니야. 저기 가서 놀아야 될 거 아니야. 너네 논밭에서 축구할 거야 여기서?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안해. 말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해서. 자, 근데 봐봐. 이 문제가 어려우려고 했으면, 그러니까 요즘 스타일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림이 안 주어져야 돼. 그림을 빼놓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그림을 빼놓고 생각을 하자. 요렇게 함수가 나왔어. 그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거 내가 뭐라 그랬어? 어제 수업 들어야 돼. 어제 뭐라 그랬냐면 곡률이 어떤 함수야? 같은 함수야. 곡선의 휨 정도가, 제가 곡선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 곡선의 휨 정도가 어떤 함수라고?
같은 함수라고. 그럼 내가 식으로만 봐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x쪽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시킨 거, 이만큼 이동시킨 거잖아. 그럼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림 띨띨이야. 얘를 그려놨어. 근데 곡률이 다르게 이렇게 그리면 등신이라고. 등신까지 미안해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이해해? 어떻게 그려야 돼? 너네 아이패드로 문제 풀어봤지? 아이패드로 이걸 찍어서 이렇게 옮긴다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니까? 근데 이 문제는 쉬운 이유가 곡률을 똑같이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는 거라고. 근데 실제로 요즘에는 그냥 문장으로만 써져 있을 거야. 그럼 애초에 그릴 때도 내가 어느 정도 곡률을 인지를 해서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림 잘 못 그리지만 뭐 그려볼게. 대충 이렇게 그려. 이렇게 잠깐만. 그림을 여기는 잠깐만. 이쪽까지 그려야 되지? 공률을 좀 똑같이 뭐 똑같이 보여? 뭐 그렇다고 치자. 이렇게 그려놓고 하는 거야. 이해?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얼마야? 2. 그래 2 알잖아. 이렇게 하면 얼마야? 2 왜? 이렇게 오른쪽으로 두 칸 옮긴 거라. 이렇게 두 칸 다 2잖아. 근데 문제는 삼각형을 구하라 그러는데 심지어 한 점이 원점이야. 한 점이 원점이야. 봐봐. 좌표 넓이를 못 구한다니까. 삼각형 넓이를. 그럼 이 길이 뭐 얼마야? 2라고 2. 근데 요 직선 내가 너무 흥분했다. 자, 요 직선이 y는 k야. y는 k. 이해? 높이가 얼마야? k.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k가 넓이라고. 이게 넓이라고. 그럼 k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돼? 1, 6, 7, 10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얘가 넓이야. 얘가 얼마인 거야? 뭐 얘가 넓이 ak라고 돼 있어? 얘가 a의 k라고. 예?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 1 더하기 뭐 얼마야? 보이질 않아. 4 더하기 7 더하기 10 이렇게 구해준다고. 이해하지 내 말. 윤아, 너는 원래 어디서 공부했어? 수학 병원 전에. 한라 공부방? 근데 좀 궁금해서 거기 너 거기 다녀서 성적 되게 많이 올랐잖아. 엄청 많이 시키셔? 그 빡세? 엄청? 내가 좀 날 이상하게 볼까 봐. 오늘 첫 수업인데 내가 자꾸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날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나 그런 사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3학년 수업 재수생 수업만 이렇게 해. 이대 이상한 사람 아니거든. 어찌됐건 이렇게 풀어주면 돼. 힘들어. 자, 78번의 예제 5번. 그 다음 예제까지만 풀고 쉴게. 자, 얘는 간단하니까 그냥 바로 좀 합시다. 점근선이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얼마란 소리야? 얘가 마이너스 4다. 요 소리가 될 거고 0,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0이라고 하는 건 2의 p제곱 마이너스 4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2가 돼야 되겠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자, 다음 문제 풀고 쉴게. 예제 6번. 다음 문제 풀고 쉰다고. 예제 6번 넘겨. 79페이지 예제 6번.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에 익숙해져야 돼. 이런 스타일의 문제. 나 푼 거 보러 돌아다닐 거야. 그려. 눈으로 풀지 마. 그려. 너네 안 똑똑해.
너네 머리 믿지 마. 그려. 그려. 그 혹시 공부하다가 원망할 사람이 필요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 원망할 사람이 필요하면 아니다. 괜한 얘기를 할 뻔했네. 날 원망해. 내가 못 가르쳐서 틀리는 거라고 생각해라. 틀려도 되니까 푼 거 한번 좀 볼게. 진하게 그려줄래? 진하게 그리라고. 너 수업 들어. 어. 근데 거기 공부방은 커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있는 거 아니야? 커? 아, 집이 큰 데인가? 그러면? 아, 그러니까 거기 애들 되게 많이 다니는 것 같더라고. 어떻게 하면 애들을 모을 수 있지? 이렇게 계속 붙잡으면 되나? 어. 근데 너 왜 간둬서 성적이 올랐는데 어느 정도로 힘들어? 얘기를 해줘봐. 아침부터 계속 불러? 좋은 거 아니야? 거긴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시겠다. 우리 학원도 빡세. 나의 이런 잔소리를 계속 견뎌야 돼. 아니, 봐봐, 얘들아. 우선 첫 번째 볼 거, 우리가 수업 도중에 이런 말을 했어. 이 실수배가 돼 있잖아. 근데 실수배가 된 걸 평행이동으로 해석하는 걸 어제 했는데 이 문제는 그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 없을 것 같은지는 내가 그림을 그려보면 알 거잖아. 얘를 평행이동 한다고 해서 너네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자, 그럼 내가 원하는 딱 어디까지 풀이를 원하냐 하면 너네한테 나 많은 걸 바라지 않아. 답을 내는 걸 원하지 않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너네한테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막 줄 거 아니야. 모의고사 문제도 있고. 그럼 내가 원하는 풀이가 딱 어디까지냐면 y는 x라는 직선이 있다 그랬지? 근데 얘 밑이 1보다 크잖아? 그럼 두 점에서 만나게만 그냥 그림을 이렇게만 그려놓는 것까지 원해. 내가 원하는 건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A, B라고 했고 그럼 요 점의 x좌표가 얼마인 거야? 요 점의 x좌표가 A. 자, 요 점의 x좌표가 얼마라고? B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잖아? 요 정도 체크하는 거. 한 발짝 더 원하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문제를 읽어. 기울기가 얼마야? 1이잖아. 그럼 여기가 몇 도야? 45도일 거 아니야. 이해해?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 B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그럼 여기 A, C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잠깐만. 2배 3B 마이너스 3A 다 요거까지는 체크를 해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맞지? 이해하지?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문제 있는 조건만 그린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려놔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주어진다고. 너네 이거 머릿속으로 해서 풀 수 있어? 풀 수 있으면 풀어. 근데 못 푸니까 내가 그리라고 하는 거라니까? 여기까지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여기까지 이해되지? 근데 왜 이렇게 나온지 이해돼? 여기가 2 곱하기 3b, 2 곱하기 3a 둘이 뺀 거잖아. 이렇게 표현했어. 그럼 하나 체크 안 한 게 있어. 뭐 체크 안 했어? 조건 루트 1에 루트 1에 끝났네. 얼마? 1 이거라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풀게. 이제 풀게. 계산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자, 괜찮아. 자, b-a가 1이야.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 문자를 하나로 바꿔줘야 너네가 풀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야. 그럼 b를 바꿀래, a를 바꿀래? 네가 원하는 걸 바꿔줄게. 그러니까 b를 a로 바꾼다, a를 b로 바꾼다고. a를 b로? 싫어. b를 a로 바꿀게. 자, a 플러스 1. 마음이 a가 더 편하지 않아? 나는 A가 더 편해 마음이. 자, 이렇게 됐어.
여기다 집어넣잖아. 그럼 2분의 1 나눠주면 3에 이제 집어넣으면 얼마야? a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a가 얼만 거야? 2분의 1이다. 자, 이렇게 돼 이제. 자, 봐봐. 내가 어제 문제 풀 때 뭐라 그랬어? 거듭제곱근 계산할 때 뭐가 더 중요하다고? 공통인수로 묶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해? 그런 처리를 연습을 해놔야 이런 거 할 때 실수가 없어. 그럼 얘 공통인수가 얼마니? 얘 공통인수가 3의 a제곱이지. 이해 여기까지? 그럼 얼마야? 3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얼마?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3의 a가 얼마? 4분의 1. 그러면 3의 b가 얼마야? 1 돼야 되니까 4분의 3이다. 되겠지. 얘가 그럼 3의 a가 4분의 1이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3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이제 내 수업이 이해됐어? 이제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괜한 걸 시키는 게 아니야. 얘들아 부탁할게. 다음에 문제를 풀 때 너네 모르는 문제 생길 거 아니야. 잠깐만 이 얘기만 하고 쉬자.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야. 난 어차피 클리닉을 할 거니까 당장 너무 궁금하면 사진 찍어서 보내면 내가 답변 언제든지 해주는데 뭐까지는 해왔으면 좋겠냐면 이 그림은 그려와. 아니 이 그림은 그려와야 풀려고 노력을 한 거라니까? 내 말 이해했어? 나 이렇게 안 풀어오면 화낼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안 그려오면 화를 낼 거라고.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지? 이 정도까지 노력을 했으면 해. 잠깐 쉬었다 하자.